안녕하세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워터헬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웨비나를 진행할 린유정, 이동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육과 유제품의 위험성을 시작으로 동물 사육 환경과 환경오염, 마지막으로 식물성 식단과 대체식품을 소개하면서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당뇨 유행병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당뇨 환자는 약 3억 1,500만 명이 되었고 미국 노인 의료비의 3분의 1이 당뇨 환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총 의료비의 10분의 1이 당뇨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뇨, 관절염, 신장병, 치매, 비만, 암은 사망 원인의 70%와 관련이 있고 동시에 사망과 질병 발생의 70%는 생활습관과 관련되며 예방 또한 가능합니다. 유전병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 질병도 해당 질병의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도 환경, 식습관, 생활습관 등 후천적 요인으로 예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와 종양 형성 유전자가 식습관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실제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합이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해도 좋은 식습관을 통해 개선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과 당뇨병의 발병률과 사망률은 동물성 식품 섭취를 제한할수록 줄어듭니다. 닐 바나드 대표는 당뇨는 절대로 고탄수화물 식단이나 당분 섭취를 발병하는 병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들보다는 혈관의 지방이 축적되는 전형적인 고기 위주의 동물성 식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분도 물론 과잉 열량을 초래할 수 있어서 몸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고지방 식품인 동물성 식단은 당뇨병, 심장병 등의 중대한 원인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은 당뇨병 발생률과 반비례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반대로 육류는 관련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9건의 유력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하루 1인분만 가공육을 먹어도 당뇨병 발생률이 51%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죽은 고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독소를 섭취하면 불과 몇 분 안에 염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동맥을 마비시키게 되고 동맥이 뻣뻣해져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WHO는 10개국의 100건의 연구를 검토해서 가공육 섭취와 암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혀냈는데요. 하루 1인분, 즉 1일 50g의 가공육 섭취는 내장암 발병률의 18% 증가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담배, 성면, 플루토늄과 같은 그룹인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붉은 고기는 2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주요 발암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가열되고 조리된 모든 육류에서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 물질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고기는 닭고기입니다. 또 달걀 노른자는 포항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가장 집중적인 공급원입니다. 병아리가 21일 동안 알 속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과 콜레스테롤만 가득한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섭취해서 혈관에 들어가면 적혈구를 감싸고 결과적으로는 혈액이 진해지고 점성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호르몬 균형에도 변화를 주어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생선은 조금 다릅니다. 생선은 기본적으로 폴리염화바이페닐, 수은,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과 같은 4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생선은 수중 환경에 잔류하는 수온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고 생선간의 먹이 사슬로 인해 살충제와 제초제가 물고기 체내에 축적됩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연어 등의 큰 물고기에는 살충제와 제초제의 체내 축적량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양식 어류의 경우 항생제와 발정 유도제도 추가됩니다. 만약 양식장에서 곰팡이 감염증이나 세균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항진균제와 항생제를 투여해서 이를 치료하지만 물고기 체내에 축적되는 양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유제품은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손실을 악화할 수 있고 성인의 경우 다발성 경화증이나 제1형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유제품이 원인이 된 증상으로는 습진, 여드름, 변비, 위산역류, 빈혈이 있습니다. 유기농 유제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유제품은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갈락토스, 고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름의 경우 cc당 75만 개의 고름세포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순수 고름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유제품은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호르몬 관련 암을 유발합니다.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은 하루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49%가 증가하면서 다른 병으로 사망 확률은 64%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유제품의 주요 단백질인 카세인 단백질은 특히 치즈에 많고 인체의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어 카소모르핀이라는 성분이 되는데요. 카소모르핀이라는 성분이 되는데요. 카세인에서 유래한 모르핀과 유사한 이 성분은 뇌에서 헤로인과 같은 수용체에 접촉하게 됩니다. 이후 중독 효과를 주어서 비만 상태에 도달한다고 해도 유제품 섭취를 그만두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카소모르핀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자폐증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의 최대 관심사인 환경오염은 모든 생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유독한 것은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인데 이는 자궁내막증, 암, 내분비 교란 문제를 유발합니다. 다이옥신 노출 요인의 93%는 먹이 사슬로 인한 효율적인 축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육류와 유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단 하루 동안 풀을 섭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다이옥신의 양은 소각장 앞에서 14년 동안 살면서 연기를 흡입하는 양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소가 섭취한 다이옥신은 체내 지방에 그대로 축적되며 그 소의 우유와 쇠고기, 유제품을 먹는 모든 사람은 다이옥신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남자는 체내 다이옥신, 수은 등 유독성 물질을 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아기에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유입되고 모유 수유를 통해 아기에게도 배출되게 됩니다. 이런 물질은 생식 불능과 정신적 문제, 호르몬 질환을 유발하고 아이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발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업적으로 사육된 동물은 GMO 옥수수 등 농약을 많이 친 사료를 섭취하는데요. 폴리아마 바이페닐은 70년대 미국에서 금지되었지만 자연 환경에 이미 다이옥신의 형태로 전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호르몬, 생식, 발달 능력에 손상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유기농은 좀 다를까요? 유기농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을 먹는다고 해서 수은, 다이옥신, 스트론듐 90 등 오염물질의 섭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염물질은 농장이나 물속 등 어디에나 퍼져 있고 유기농 농장이라고 해서 오염물질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즐겨 먹는 육류와 유제품의 위협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단순히 영양 성분만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축산물들이 자란 환경이 그대로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축산물들은 배설물이나 병들거나 죽은 다른 동물들 옆에서 살아가면서 세균을 전염시키고 병영균을 형성할 수 있는 다른 동물들과 살아갑니다. 이때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사용된 항생제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88%의 돼지 갈비살은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표본 추출 중 다진 쇠고기 90%와 닭가슴살 95%가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비위생적인 가축 환경이 그대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채식은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몇몇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인체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우선 채식을 하면 심장병 진행이 중단되고 증상이 호전된다는 환자들의 사례를 설명을 하고 에셀스타인 박사가 심폐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99.4%가 채식으로 바꾸면서 주요 심장사고를 아예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은 채식을 한 환자에게서 최대 호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발성 경화증은 약물, 외과 수술 등의 치료법보다 채식이 더 효과가 좋았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제인 체프먼이 2주 동안 채식을 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행기를 써야 할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지만 2주 동안 완전한 채식을 통해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결과 이렇게 건강한 체형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기,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대두단백이라고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대두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로콜리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녹색 채소에서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리나 현미 같은 곡식에서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양송이 버섯도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또한 이제 육상 동물 중에서 코끼리, 코뿔소, 기린과 같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들은 모두 채식 동물이라는 점에서 체형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또 한 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